토익 시험 있잖아요. 토익 시험장 가서 여러분 좀 이제 그 토익 시험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좀 행동 요령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토익 시험 보기 전날 토익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되냐. 자, 요거 좀 그쵸, 궁금하신 분 좀 계세요. 사실 이제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토익 시험 보기 전날 자 이렇게 토요일 정도 자 토요일 정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 좀 어떤 새로운 모의고사 푸시는 거는 비추합니다. 자, 여러분 토익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좀 보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시점은 목요일 날 정도. 일요일 날 토익 시험 보면 목요일 정도 풀 모의고사를 한번 좀 보세요. 보시고 자 금요일 날 검토를 전체적인 그쪽 오답 검토들 좀 하시고요. 자, 그럼 토요일 날 뭘 하시냐? 저 같은 경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어휘들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어휘 누구 있을까? 자동사들, 타동사들 같은 건 다 외우기 그쵸, 불가능해요. 근데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자동사들은 그쵸, 수가 어느 정도 제한돼 있어요. 뭐 한 5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들 여러분 뭐 기본 교재 갖고 있는 그 자동사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시제 부분 그쵸? 각 시제에 대한 어떤 힌트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쪽으로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부사 어휘들. 이 부사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그 어휘 개수가 많은 게 뭐 명사, 동사 제일 많아요. 그죠? 명사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동사 뭐 이래요. 그죠? 형용사하고 부사 순으로 그 가지수가 가는데 자, 그 부사들도 좀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우리 실전 단계에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죠? 어휘 해석 부분. 자, 그래서 부사가 가지수가 제일 적습니다. 근데 또 문제수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자, 요 부사 어휘들 한번 좀 체크하시고 좀 부사까지 보셨다 그러시면 여러분 뭐 형용사들 정도 형용사들 특히 형용사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걔네들 정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거 어떤가 좀 생각이 들어가요. 자, 요 정도 좀 보시고 그리고 자 뭐 토요일 날 그래도 좀 불안하다 좀 시간 좀 있는데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요 제가 볼 때 리딩은 그래도 풀지 마시고 리스닝 정도 가볍게 가볍게 좀 푸시는 거 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정작 일요일 날 가셔가지고 일요일 날 일어나셔가지고 좀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 일어나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시험장 가시는 길에 우리 기출 문제 음원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 음원이 있어요. 자, 요거를 들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요걸 들으시면서 시험장까지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도 휴대폰 제출하세요 하기 전까지 이 기출 음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요일 날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시를 하시고 실제 시험 시간이 대략 한 10시 5분에 10시 10분 사이 정도 이렇게 시험을 시작을 해요. 그 사이에 뭐 별다른 거 안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시작하자마자 리스닝 100문제를 풀어요. 자, 우리가 좀 영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 떨어져 있을 시기예요, 분명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리스닝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어떤 기출 음원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익숙한 목소리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그 성우들이 똑같은 성우들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 리스닝 시험 들으실 때 많이 익숙해진다라는 분명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영어를 또 듣고 해석하는데 좀 어느 정도 조금 연습을 한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 이게 좀 큰 영향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 리스닝에서 얘가 최소 30점에서 한 50점 사이에 영향력을 분명히 줍니다. 네. 물론 뭐 리스닝 점수 자체가 애초에 높으셨던 분들 뭐 한 450점 이상 이미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죠 내 감각이 떨어뜨리는 거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여기서 너무 세심하게 듣다가 내가 또 지쳐버리는 일은 발생하시면 안 되겠죠. 요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점수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미 내 점수가 한 850점 이상 맞았습니다. 내지는 900점 정도 맞았는데 저는 900점 중반 뭐 950, 960 요 정도 되는 정말 초고득점 노리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요. 여러분 또 시험 직전에 시작하기 직전에 또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 자, 우리 가정법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요 가정법 공식들이 있어요. 요것들 요 시간대 살짝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가정법 문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해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나오면 얘가 도치 형태, 그죠?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도 이해해야 되는데 도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내가 암기가 됐냐, 이건 이해는 했어도 암기까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가정법들 이때 살짝 한번 5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최종 시험 들어가시면 어떨까 생각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좀 강조 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